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말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경마장이나 승마장이 아니라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우렁찬 말의 울음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했던 말들은 대체 왜 우리 곁에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봅니다. 한반도와 말의 인연은 상상보다 훨씬 깊습니다. 학자들은 기원전 5세기 북방 유목 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말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다고 추정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동 수단이었지만 말은 이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철기 문화만큼이나 사회 구조를 뒤흔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에게 말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고구려의 무대는 한반도가 아닌 만주벌판과 요동 평원이었고 이곳에서 보병은 기병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선비족, 거란족 같은 북방 기마 세력, 그리고 중국 왕조의 대규모 기병에 맞서려면 오직 기병만이 해답이었죠. 고구려는 수만 명의 기마병을 운용했고 국가가 직접 목장을 관리하며 말을 키웠습니다. 말은 단순한 군말을 넘어 국가 생존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국 통일 이후 상황은 급변합니다. 통일 신라의 중심은 한반도 남부, 산과 강이 많은 지형으로 옮겨왔고 이곳은 대규모 기병이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전술은 자연스레 보병과 성곽 중심의 방어 체제로 바뀌었죠. 게다가 말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넓은 초지, 사료, 전문 인력. 전쟁 빈도가 줄어들자 이 거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핵심 병종이었던 기마병은 그렇게 점차 보조 전력으로 축소되어 갔습니다. 쇠퇴가 아니라 환경과 전략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였죠. 하지만 말의 중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골이라는 강력한 북방 기마 세력의 등장으로 고려는 다시 기병 전력을 일정 부분 회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몽골 지배기 이후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대규모 국영 목마장이 운영되었고 마정이라는 체계적인 제도로 말을 관리했습니다. 말은 다시 군사력을 넘어 경제와 외교까지 움직이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말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목장이 있었고 사복시가 말의 사육과 보급을 책임졌습니다. 역참 제도와 봉수대 역시 말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전장에서의 말의 위상은 달랐습니다. 화포와 조총 같은 화기가 등장하며 기병 돌격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농업 국가였던 조선은 말 사육에 필요한 넓은 초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접어들며 말의 시대는 결정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동차와 기차의 등장은 말을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의 자리에서 밀어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국가적 말 사육 체계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해방 이후 농업과 군사 모두 기계화되면서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말을 만나는 곳은 오직 경마장이나 승마장 정도입니다. 한때 이 땅의 역사를 움직였던 위대한 존재가 이제는 스포츠와 취미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셈이죠. 말의 감소는 단순히 동물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땅의 변화, 전쟁 방식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구조가 바뀌어온 과정,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철기병의 심장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외교와 경제의 상징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혈관이었던 말, 여러분은 한반도의 말에게서 어떤 역사의 그림자를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흥미로운 역사 추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